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개면연 9월에서 10월까지의 천간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신유월입니다. 절기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는 백로부터 가을의 중심인 추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분이라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치열하게 대립했던 기운들이 이제부터 기울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 실질적으로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로가 찾아오면서 개면연의 마무리를 짓는 기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이번 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신유월은 개묘년과 지지로는 금극목이라는 상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묘유충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주에서 형충파해 같은 작용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충의 현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묘년의 묘유충이라는 것은 금극목을 당해서 목이 박살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일종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던 것들에 대해 교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질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새롭게 정비해서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 관습적으로 일을 해왔거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묵인한 채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환경에서 음양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개인의 의지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환경 전반에 걸쳐서 속도감 있게 재정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치나 입장이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도 변동이 일어나고 소득, 매출, 성적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시 줄을 세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미노 작용처럼 파도가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변화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 되는 개면연의 하반기, 서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여파가 내년 갑진년의 유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전투력이 급상승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죠. 가령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살을 내주고 뼈를 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니까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적하러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묘년의 묘유충으로 오는 금극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거대한 변화를 맞이해서 살기 위해 일어나는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을 위해 과거의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 하는 수술인 거고, 이제까지 연습만 해왔다면 세상의 냉정한 평가를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잘못된 악습에서의 탈피이기도 하고 오랜 악연을 끊어내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기 팔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각 일간 및 팔자의 대세를 주도하는 글자 중심으로 운세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를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돈이라든지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문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런 단편적인 해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리고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내 팔자가 어떤 계절에 와 있구나 하는 환경을 먼저 보시고, 내가 주어진 글자에 따라 어떤 걸 앞으로 준비해야 하고 용기를 내서 선점할 부분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묘년 신유월 전후로 일어나는 과정들은 업로드된 전체 운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글자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가 인목이나 묘목이신 분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간목은 하고 싶은 것들은 늘어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모순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추진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두고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한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흐름이 넘어왔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정신없었던 경신월을 지나서 잃어버렸던 나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주에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올해 간목이 주도하는 사주이신 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책임져야 할 영역이 늘어난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는 주변에서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꾸만 떠넘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가 되면 이대로는 어렵다, 한번 환기를 시키고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올해 많은 분들은 내가 현재 이 자리에 머무는 게 과연 적합할까, 뭔가 나한테 핏이 딱 맞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거든요. 시기에 따라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간목은 궁극적으로는 떠나기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싸워볼 만한 카드가 돼요. 사주를 볼 때 보통 근이 강해져야 뿌리가 생기고 자신한테 힘이 생긴다고 하죠. 그럼 간목은 봄에 근이 강해지니까 봄이 되어야 힘이 생겨서 좋고, 가을에는 금극목을 당하니까 안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보다 잘려져서 가공된 나무가 더 단단하고 강하잖아요. 이처럼 이번 달 간목들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껍질이 단단해져서 맷집이 강한 시기가 됐어요. 자신이 바로 서야 할 명분과 가치관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정신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과의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추진하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딪힘이 생길 수 있으나 과정일 뿐이고 성과를 충분히 인정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나와 업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취준생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연봉이나 수입이 느냐, 재물운이 좋아지느냐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 때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을이 특히 좋은 점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혼자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조직력을 갖추고 함께 돌파해 나가는 구심점이 자기에게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등의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주변 환경도 협조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성과를 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때입니다. 윗사람도 나를 예뻐하고 아랫사람도 나를 따르는 건데, 이게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기 좋은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뿌리 내리기 좋은 시기에, 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시기에 묘유충이 왔다고 해서 뭔가 떠나라는 등의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되겠죠. 올해 간목들은 어차피 자리를 공고히 잡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부딪히는 종류의 문제들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나쁘게 본다면 완전히 새롭게 변하거나 기존의 사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운이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앞서 말한 이 모든 장점을 상쇄할 이 글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화기운입니다. 자기 팔자에서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계획을 짜야 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안위가 중요해졌다, 즉 나의 유불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적으로 사회적인 선택이 중요한 지점에 지극히 개인적인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좋은 운을 허송세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근본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달 임수월까지는 타협하고 주변을 추스리면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월지가 묘목이나 진토이신 분들도 을목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주변이 원인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을 사용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성에 차기는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신유월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천충, 지충, 운이 왔어요. 을목도 신금과 을신충, 지지 묘목도 유금과 묘유충. 보통 뭐 충이 오면 큰일이 났다, 문제가 생긴다, 사고 난다 이런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을목은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진 글자죠. 간목이 완성된 것이 을목이기 때문에 신금도 어떻게 보면 사주천간 10글자 중에 가치로 따지자고 하면 탑3 안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수생목, 목생화와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견뎌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을목은 자원이 필요한 것이고 신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개묘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문제만 남았다는 뜻이겠죠.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단시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테마가 돼요. 따라서 을목과 신금이 만나게 되면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가령 내가 이제까지는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한 큐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또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방향을 틀고자 한다든지 하는 냉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테마가 외부로 향하게 되면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애 중에 누가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는지, 내가 파는 메뉴 중에 어떤 게 객단가가 낮고 비효율적이며 안 팔리는 것인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가치가 낮은 것들에 대해 평가하고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치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 외모 경쟁력이 조금 부족했던 분이면 이럴 때 약간의 시술이나 클리닉으로 보완하는 것도 해당하겠죠. 단순히 심미적이다, 기능 개선이다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묘유충이 함께 온다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여서 같이 무언가를 도모해야 할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방향이 다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방해꾼들이 생겨서 약간의 트롤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겠죠.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내가 손에 잡을 것만 같은데 다들 각자 권리와 이익 챙기기만 급급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내가 살던 집이 싫어지는 거, 기존에 잘 지냈던 친구가 꼴보기 싫다든지, 내가 살던 집을 바꾸고 싶다든지,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가고 싶다든지, 매일 만두를 잘만 먹던 애가 이제 만두가 먹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에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미래에 대해 불안감만 가득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가치 높은 것을 희망하지만 앞으로 미래까지 보장된 무언가를 한 달 만에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테마가 내년 갑진년까지 자연스럽게 이양이 됩니다. 한 달짜리 운이라고 해서 한 달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을목의 마인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것,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원래 겨울에 을목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고 버텨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최고의 한 수입니다. 겨울에 꽃을 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만 에너지를 써라. 내가 유지하는 데만 에너지를 다 써라. 어차피 떠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내가 희망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다가는 주변과 엇나가고 틀어지는 것들 때문에 또다시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욕심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으니까 주어진 일을 하고, 만약 주변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잠시 휴식하면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 지난달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사주에서 목화가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한 거고, 토금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니까 자기 사주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월지가 사화나 오화이신 분들도 병화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병화는 이제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던 일들을 주변과 협조해서 끝맺음 짓는 때였습니다. 원래 과제 중에서 조별 과제가 가장 힘든 법이죠. 혼자 하면 수월한 일들도 여러 사람과 단계를 거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한 비협조적인 환경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냈어야 하니까 심력이 상당히 소모가 됐을 겁니다. 사주가 신약하신 분들은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위기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디기가 버겁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올 한 해 동안 주요하게 목표했었던 일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묘년 자체에서 병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도적일 수가 없었고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변수도 많았던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힘들었지만 올해 내야 할 성과는 끝이 났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호의적으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주에서 격국이 잘 세워져 있다면 승진 예정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올해 연말은 되어야 발동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는 기준이 높은 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 역시도 변수가 많은 운입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번 달은 타임라인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병화는 겨울부터 봄을 지나서 여름까지 맹렬히 성장하는 시기이고 이후에는 바톤을 정화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초겨울까지는 기존에 만들어왔던 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겨울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개묘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하던 분야에서 벗어나 큰 확장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병화한테 개묘년이라는 것은 자기 활동 무대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큰 기회이기는 해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올 한 해 동안의 움직임으로 인해 앞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다가올 변화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기존과는 다른 환경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내년부터는 기존에 해왔었던 프로젝트나 과제보다는 한층 발전된 임무를 부여받을 거예요. 아무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휴식으로 쓸 수도 있고 기존의 버킷리스트처럼 담아놨던 일 중 하나를 꺼내서 시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병화는 대체로 휴식을 취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글자죠.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서 그동안 돌보지 못하고 미뤄왔었던 것들을 꺼내는 형태가 대다수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꼭 어떤 숙제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생각 자체를 미뤄왔거나 결정을 유보했던 일들을 곱씹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이 병화에게는 대단히 생각할 게 많고 철학적이 되었다고 스스로 느끼시게 될 텐데 그건 그냥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 대체로 쓸데없는 걱정이라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겠죠. 보통 재성운이 오면 제가 재물이니까 돈을 번다든지 뭐 재극인이 되니까 권리가 박탈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유월은 그런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시 쉬는 시간이 온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사주에 화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면 자금이 마르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딱히 없는데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 자금을 끌고 무언가 하려고 하신다면 특히 영끌해서 부동산 구매를 하거나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화세가 약하면 약할수록 아무래도 욕심이 커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무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극목이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병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일종의 부정적인 피드백 같은 걸 들어서 다소 좀 침울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고 내 가치를 깎거나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의사결정권자나 선생님, 상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쁜 평가를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기우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화입니다. 월지가 오화나 미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로서 일하는 시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의 가치가 나중에 큰 가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쉴 생각하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건강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 달은 정화에게 자신이 우려했었던 사안이 현실로 발현되는 운입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정화는 언제 좋아지냐, 왜 안 좋은 얘기만 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 정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정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올해 가을에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스킵을 하고, 우려라는 것은 제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는 뜻이겠죠. 더구나 정화는 지금 당장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이번 달이 효율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 결과도 올해 나오기가 어렵고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생각과 고민이 무척 많아지게 되겠죠. 병화가 그냥 막연한 걱정이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정화는 정말 구체적인 실행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 시간차가 생기는 것을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기예요. 가을에 금의 기운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경신월이던 신유월이던 정화에게 있어서 큰 변동을 주지는 않아요. 자기가 위기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내 역량에도 문제가 없고 그저 타이밍이 아닐 뿐인 건데 스스로 과민 반응을 해서 뭐 회피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탑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유월이 육신적으로는 편제라서 막 대단히 확장할 것 같고 뭐 큰돈이 나간다든지 편제가 편관을 생하니까 칠살이라는 위험 요소를 나에게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가 느끼기에 일종의 고립감, 위기감, 다른 어떤 경쟁과에 의해서 내가 밀리지 않을까,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증 정도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년에 큰 성과를 안겨주게 될 텐데 정화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멈추거나 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에서 재성도 들어오고 관성도 들어오면 일간 기준에서 재성을 극하느라 힘 빠지고 재성의 생을 받은 편관을 견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만, 재생관 재생사를 받은 관살이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단히 신약해져서 주도권을 잃을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을 믿고 서포트해주는 환경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힘들 때 끌어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에 겁을 먹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번 달이 정화 입장에서 뿌리도 약하고 화의 기운도 약하기 때문에 의지라는 측면에서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먼저 나서서 그동안 제대로 끝내지 못했었던 일을 마무리 짓고 외부에서 일어날 각종 변수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게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한 단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말까지도 정화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고 매 순간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시점인데, 일이 없거나 놀러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없던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버티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물론 정말 못 견디는 경우라고 하면 그게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너무 아깝게 되겠죠. 만약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충분히 보좌를 하고 목생활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까지 정리되지 않고 속썩이던 문제가 확실히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월지가 진토나 술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지난달 사주에서 무토가 있는 분들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보고자 애를 쓰는 운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자만하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부터는 발생하게 되는 실수나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재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무토에게 신유라는 게 토생금이긴 하지만 거대한 토에 의해서 금이 파묻히는 매금 현상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사주라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고민하는 것인데, 무토한테는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 하지만 보호하고 싶지 않은 나,
이 이중적인 모습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없어서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 그 이유는 시기를 놓쳤거나 이 과거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동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토 입장에서 당장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있는데 이것들까지 신경 써야 하는 때일까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런 거슬리는 요소들에 대해서 삐딱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헌신을 하는 처세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만약 학생이나 수험생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것 이외에 신경 쓸 요소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게 뭐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지난달에도 실수가 유발되기는 쉬웠지만 이번 달에는 더욱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시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가을 자체가 이제까지 쌓이고 골문 문제가 일파만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의 중심이 되기가 쉬운 게 토예요. 과거까지는 조정자, 단순 참여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서 관리자로 내게 주어진 일과 동시에 연관된 일들까지 잘 돌아가게 만드는 멀티플레이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상관운이 오면 상관생제를 하니까 돈을 번다 라든지 상관견관을 하니까 주변과 뭐 다툼이 생기거나 규칙을 어기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계묘년의 무토 입장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아도 이미 성적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의 상관인 거고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의 상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족한 사람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되는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철두철미하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무토라고 하더라도 예민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무토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 영향력도 커진다는 뜻이죠. 자기가 가볍게 툭 내뱉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다들 어린 새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특히 이번 가을에 생기는 관계의 정의가 대단히 오래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구성하는 이 이미지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대단히 오랫동안 마음에 스크래치가 남을 거예요.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가 있어요. 목극토 금극목의 과정으로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약한 목의 기운이라면 티나지 않게 돌려가는 정도의 모습을 보일 거고 너무 지나치게 강한 목이라고 하면 내 감정을 드러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표출하고 이런 감정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나의 업무에 반영하거나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에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발달한 분들이라든지 뭐 봄에 태어나셨는데 뭐 목이 강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고 치면은 주변과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서 쉰다든지 뭔가 결정하기 전에 환기를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방법들을 택할 수가 있겠죠. 우려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걱정이 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상관운이 왔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성과 면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 내지는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시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새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의견을 말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건 도움을 구하는 용도인 거지 나한테 뭔가 부딪히자고 의견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의견들을 수용을 잘 하시고 수렴하고 도움을 주면 이번 달에 무토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월지가 축토나 미토이신 분들 중에서도 기토가 중심이신 분들은 기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사주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머물 곳을 다지는 시기로서 미완의 미덕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이상적인 환경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의 상황이 생기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급격한 변화를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현재를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죠.
이번 달은 많은 글자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만 기토는 빗장이 허술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자신의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기토도 무토처럼 금을 만나서 토생금을 하니까 금이라는 기운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같은 토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를 하느냐? 보호하지 않는다. 왜냐? 첫째로 기토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토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 달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건강 문제가 1번입니다. 특히나 금의 기운이 약하게 있는 분일수록 몸에 취약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령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라든지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 루틴하게 했었던 것들이 루틴해지지 않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한 건강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존과 달라지는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면 이런 달에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검진 같은 데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 하는 족족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방해하는 주체가 되는 원수랑 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겠죠. 같은 토이지만 대단히 스트레스 받는 기토. 이걸 풀어서 말하면 단순히 하기 싫다, 내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배를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 든다. 하기 싫어 병보다 위험한 그만두고 싶어 병이 찾아온다. 다른 글자들은 의욕 문제였다고 하면은 기토는 본질적으로 이걸 더 해나갈 수가 없다고 불현듯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점. 이 환경 자체가 나랑 맞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 이거 자체를 벗어나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가 든다는 점. 주변 모든 요소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군다나 내 컨디션도 좋지가 않음. 그래도 무토 같은 경우는 주변이 호의적인 거고 기토는 그렇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의 가지수가 많다라는 점, 멀티플레이를 요구한다는 점은 무토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기토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온 것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아웃풋이 안 나온다든지 내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마음처럼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전후로는 나를 갈구거나 트집 잡는 요소들도 더해지게 돼요. 무토보다는 불리한 환경을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지는 게임을 잘 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식할 때도 떨어지는 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도전하고 만들어 온 유산이 아직 남아있는데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이 되겠죠. 더구나 기토는 지금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이런 타겟이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는 긴 연휴도 끼어 있고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다른 때보다는 생기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된 피로감 같은 것들은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시간 동안에 잘 휴식을 하고 본인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토는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암울하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결승선까지 시간도 남았고 마무리할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회복을 잘 하고 나면은 아직 기회가 한참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감정적인 선택과 이성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결과가 우리가 단정 짓거나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성적인 선택을 반복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전략적인 가이드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호불호는 잠시 접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내 기분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가 했던 선택은 영원히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면 굳이 사주를 참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주를 본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의 시간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부분만 보이지만 멀리 보면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책상 앞에 앉아서 현재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피곤한 일들 뿐이고 계속 그 문제에 포커스가 되게 되니까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상을 벗어나서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그래도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보다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라. 사주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사주라는 게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내게 다가올 시점들에 대해서 미리 어떠한 것들이 오는지 생각할 시간을 조금은 벌어줄 수는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을 마주보고 현재 상황들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정된 다음 행선지를 좀 보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그래도 내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돕는 게 이런 사주를 보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마른 운이 와서 조절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몰두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단순 회의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운에서 무언가 간절히 이루고자 한다면 내 감정적인 스위치는 꺼두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생각이 들게 한다든지 현재 환경보다 나은 것 같은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그렇게 감정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토는 냉정해지면 스스로 알 만큼 똑똑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는 부분은 컨트롤할 대상이다. 특히 성공하고 싶을수록 날뛰지 않게 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무토나 기토나 토라는 성분이 이번 달에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게 들겠지만 기토의 방어 기제라는 것은 계속 곱씹어 생각하게 하고 종국에는 합리화를 하고 내가 스스로 만든 생각의 미로에 더 속으로 갇히게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일수록 내가 좀 더 외부 활동을 하고 에너지와 열정을 일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에서 쏟는 방법으로 이번 달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는 시야를 좀 멀리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월지가 신금이나 유금이신 분들 중에서도 경금을 보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경금은 주변의 나를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의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를 적으로 돌리고 경계하기보다는 내 편으로 만드는 처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경금 노력에 비해서 자기가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당장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선물할 것이라든지 평소에 꿈꿔왔던 물건을 구매하는 등을 목표로 삼고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고 한 템포 쉬어가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접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뭔가 막 긍정적인 회로를 굴린다든지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이번 달 경금은 자신과 같은 오행이 들어와서 세력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천간에 있는 오행이 세력화가 되면 해당하는 오행이 자기 의지가 생겼다, 주도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를 뭐 근이 왔다고 보셔도 되고 겁재가 상관을 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비겁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쟁제를 논할 수도 있지만 쟁제라는 것은 관이 무력하거나 재가 중심되어야만 논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가령 경금이 이번 달에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손해보거나 소비 지출을 하는 의미의 쟁제라기보다는 내가 이전부터 소망해 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오랜 의지와 억눌려 왔던 욕망으로서 분출하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유월에 겁재로 온 거니까 상품화가 잘 된 것,
새 상품 같은 것을 중고 가격에 사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를 잘 구매를 한 거예요. 그 소비를 심사숙고보다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순식간에 진행을 했다 정도로 통변할 수가 있겠죠. 쟁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단순히 쟁제했으니까 돈이 나간다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금이 이번 달에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 이유도 중요해지는 건데,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참아왔고 잘해왔으니까 스스로에게 이 정도의 대접은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운세를 볼 때 경금 정도 오면 제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말수도 적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단어들도 뭔가 줄어들고 하니까 뭐 경금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제일 애정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지지사화 속에 있는 사중경금이랑 지지신금에 있는 신중경금이다. 하나는 정신 나간 짓을 과감하게 하는 글자라 좋아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생 높받고 직진하는 경금이라 좋아하는데, 이걸 굳이 어떤 글자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또 설명을 하면은 나는 미치지 않았다든지 정신 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굳이 누가 뭔가 미쳤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경금이 약간 망치처럼 생겼어요, 한자가. 그래서 사람을 조금 멍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양상이 비단 쟁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참고 억눌려 왔던 것들을 발산하는 형태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신금 겁재와 계수 상관 입장에서는 물 만난 고기인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한 달 내내 이런 기운을 뿜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겁재가 상관을 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성과 인성이 취약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관인의 기운이 취약하다는 것을 놓고 뭐 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경금에게 계묘년의 관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류 대세에 속하고자 하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또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애써 노력은 해왔지만 인싸가 되지 못했다. 주류가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류면은 주류가 보이지 않겠지. 주류 밖에 있으니까 주류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고 싶겠죠. 뭔가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 관인이 취약해질 때라는 것은 인싸가 못 돼서 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안정적인 제도에 속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존에 나와는 좀 결이 맞지 않는다든지 다소 껄끄럽거나 어색했다는 이유로 꺼려졌던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야겠죠. 평소에 안면만 있었거나 그닥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 자신감 있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교류하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주가 아무리 잘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지난 경자년부터 신축, 이민, 계묘년을 거친 경금들이 화의 세력이 버티고 있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갑진년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된 주류 사회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오행으로는 금이 왔지만 육신적으로 겁재라는 것은 서로 끈끈하고 착 달라붙는 관계보다는 서로의 역할과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고 개인적이지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로 남는 다는 뜻입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도 없고 더 이상 손해를 볼 생각이 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경금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고 정돈되어서 쓰일 때가 아니다. 이런 시기에 나오는 자기 생각이나 계획들은 당연히 아직 정리된 상태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필터 없이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오해 같은 것들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 마찬가지 얘기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도모할 시기가 아니다. 계획에 없던 소비 같은 것들은 해도 되지만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를 계획 없이 결정할 수는 없겠죠. 갑진년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입지를 탄탄히 쌓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갑진년이에요. 이번 달에 섣불리 실행하거나 뭔가 노베이스로 도전을 해보려거나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정보 수집하시고 인적 네트워크 만드는 정도의 시기로 이번 달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경금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계획을 짜서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입니다. 월지가 유금이거나 술토이신 분들도 신금이 주도한다고 치면은 신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난달 사주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목표를 하향 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서 다른 글자에서 말한 내적 갈등이라든지 주변과의 문제, 내 소속이나 업에 대한 불만족 등이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나타나는 게 신금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약해질 만한 시기입니다. 어차피 생각만 한다고 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결국 정리해야 끝날 문제라고 판단된 것들은 실행하는 정도가 신금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대단히 주요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정적으로 보내기보다는 부딪혀가면서 계속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점, 오행상 경금과 신금, 그냥 금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 달 신금들은 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을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 여름 같은 경우 기운을 상당히 소진시키는 구간이었죠. 하지만 사람이 쉽게 죽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어려운 터널을 거친 구간이 있으면 또 쉴 틈을 주고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럭저럭 버티면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자체가 좋은 컨디션은 아니고 활동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서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숨통만 트이면 뭐하냐. 목표를 달성해야 성취감도 느끼고 강한 동기부여로 살아갈 텐데 신금은 이 동력 자체를 좀 상실했달까? 목표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됐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게 의욕이 생겼다가도 유지가 안 되니까 금세 꺼져버리는 것 같은 증상.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하기 싫어 병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어 병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병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신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빈틈이 드러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니까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번 달에는 그동안 감춰왔었던 신금의 장점들이 발휘될 수 있는 운입니다. 신금 장점이 뭐가 있었죠? 가만히 있는 애 때려잡기, 얌전히 앉아있는 애 쥐어 패기, 불쌍한 애 삥 뜯고, 뭐 악플 달고, 뭐 이런 건 농담이고, 신금이 뭐 누구를 어떻게 때려잡지 않죠? 신금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뭐 바늘이다 뭐 이렇게 사람 죽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신금들은 상당히 온화하고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팔색조라고 말할 수 있는 글자가 기토, 신금, 개수예요. 물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좀 이상하게 싫어하는 글자가 기토, 신금, 개수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는 그 중에 신금이 제일 낫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신금이 좀 웃긴 편이다라고 하는 게 맞죠. 재밌는 캐릭터예요, 신금이. 그래서 신금 단점 뭐가 있냐, 신금이 말할 때 약간 꼬불 준다든지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물어본다든지, 이거는 신금이 정말 잘해요. 다른 사람 약간 매기는 스타일로 뭔가를 하는 걸 잘하는 편인데, 그리고 남들은 좀 불편해하는 사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모르는 척 표현하면서 꼽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려도 잘하고 섬세하고 약간 좀 엘레강스한 성격이다. 칭찬이야 여기야. 신금이 보통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이럴 때 물론 다른 글자들도 마음을 담아서 잘 하겠지만 상대방의 환심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건드리는 법을 안달까?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 널 진짜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를 되게 꾹꾹 눌러서 표현을 잘 합니다. 근데 지 마음이 얼만큼 뭔가 문드러지는지는 잘 모르고 남의 마음만 케어하는 게 조금 안쓰러운 포인트가 신금이에요. 꼭 지나고 보면 가장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애들이 기토, 신금, 개수 같은 애들이다. 말은 야무진데 행동은 야무지지 못한,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인 신금인 거죠. 아무튼 신금들이 올해 자기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과 자주 교류하지 못하고 긴장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조금은 생겼다. 보통 이런 운에 여행 가고 모임 참여하고 약속 잡고 연애하려고 움직여 볼 수 있는 조금 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나가는 비용이 일반적인 쟁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가죠. 억눌림에 의해서 반발력으로 나오는 것들의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뭔가 구매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선물하거나 뭐 등등에 대해서 내가 소비하는 비용 자체의 증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욕구 충족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처럼 개인적인 욕망이 주도하는 운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나오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 성취라는 것은 계획과 절차를 거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재생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서 계획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한다, 마음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려운 시절입니다. 가령 이번 달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치면은 진로를 정하거나 목표할 학교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방향성 정도를 설정하는 때인 거죠. 취준생이라면 어떤 산업을 가야 되는지, 어떤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했다 정도. 이게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이번 달의 결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연애라는 관점으로 다시 풀어볼게요. 이번 달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자체는 나타날 수가 있는 운입니다. 근황, 비견이 식재까지 보는 거니까 상대방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뭐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냐? 와꾸가 나쁘지 않다. 보여지는 게. 갑진 앞서서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딱 거기까지. 관계의 지속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뭔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 한 가지만 딱 보고 내 취향이니까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뭐 얼굴만 본다든지 뭐 어떤 내가 원하는 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괜찮다라고 느끼면 데이트 정도 하고 그 사람이랑 친분 쌓고 요런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결혼이라든지 사귄다든지 이런 걸 기약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내 원하는 대로 꼬셔지냐? 꼬셔지는 운이냐? 제가 이게 뭔가 연애 운에 대해서 잘 된다 아니면 뭐 자신감 가져라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상당히 꼬실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뭐 가만히 있다고 꼬셔지진 않겠죠.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황식신운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희님을 꼬셔야 된다. 똑똑똑 주희님, 집으로 가시는 길이 어디실까요? 혹시 같은 방향이시면은 같이 가시죠 정도. 약간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약간의 호의를 베푸는 것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용기 내서 한 걸음 다가서면 상대가 그 정도는 부담 없이 받아줄 거다. 리액션은 괜찮다. 그러니까 딱 그 구실 정도만 만들면은 얘기를 틀 정도까지 관계는 형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얘기를 텄다고 해가지고 결혼식 뭐 애 이름을 뭘로 할 거라는 등 뭐 요런 김칫국은 마시면 안 된다.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비견이 왔다고 해서 나와 익숙하고 편안한 상대가 왔다고 볼 게 아닙니다. 다 완성되고 갖춰진 상대를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빨리 무언가 완성되고자 하는 조바심이 든다. 근데 이게 될지는 팔자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대체로 운에서 내가 가진 것과 비교되는 것들을 뭐 만났다면 보통 운에서 온 게 더 나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보통 운에서 오는 것들은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은 그 이상적인 어떤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 팔자에 가진 글자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금이 왔지만 이 자연에서 온 신금이라는 게 더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너무 뭔가 김칫국을 마시거나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은 멀리 바라봐야겠지만 신금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3분의 1 정도 선에서 컷을 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임수입니다. 월지가 해수이거나 자수이신 분도 임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임수를 보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사주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만나고 교류하고 PR하고 미리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했죠. 정적이었던 외부 환경과 시장이 바뀌는 때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는 한시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이제까지 웅크려 왔었던 임수이신 분들이 이제 슬슬 활동하려고 어슬렁어슬렁 여기저기 찔러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올해 자체가 우여곡절이 많고 딜레이 되거나 변경되는 변수들을 고려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운들, 점수 딸 수 있는 구간에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취하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임수분들한테는 적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멈춰 있었던 물이 비로소 흐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몸이 굳어있고 답답함이 있었다면 기지개를 펴는 운입니다. 다소 침체되고 위축되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회에서 내 몫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사주가 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었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유로 멈춰 나아가지 못하는 세월을 흘려보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바램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만 때가 되어 일어나는 변화는 기회라는 운을 가져다 주는 법이죠. 이제까지 잘해왔다면 더욱 순항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는 자기 사주도 중요하지만 지난달 말씀드렸던 주변 사람을 포섭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얼굴 도장으로 찍는 등 나라는 존재를 타인에게 각인시키는 활동을 했었다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가 더욱 수월하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왔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선행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결실 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저희 채널 친구 중에서 닉네임이 치즈버거라고 고탄수 고지방 식이요법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탄 고지면 그냥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먹는다는 얘기죠. 육식을 선호하는 친구여가지고 고기를 보면 환장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홈플러스에 보먹돼라고 보리 먹은 돼지가 100g에 한 1,000원 초반대 특가로 뜰 때가 있어요. 그거 보고 눈 돌아가서 주문을 했는데 까먹고 주말에 얘가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폭염도 폭염이고 개묘년 간여지동으로 화운이었으면 얼마나 습기가 가득했겠어요. 열습해지는 때였죠. 그래서 고기가 썩다 못해서 완전히 사갔겠죠. 그래서 애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는 길 멀리서부터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서 이게 뭔 냄새야, 개념이 없네, 미친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말이야 밖에다 버리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냄새의 원인 만든 사람들 막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난 곳은 바로 자기 대문 앞에 배달된 아이스박스에서 나는 냄새였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였고 미친 것도 나고 개념 없는 사람도 나였다. 결국 나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역해서 한동안 보먹대를 못 먹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은 민폐를 끼쳤죠.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된 거예요. 나만 당할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친구고 의리가 있으니까 이런 아픔도 같이 나눠야겠죠. 그 친구가 해월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친구인데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이제 내가 임수만 보면은 보리 먹은 돼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다 임수를 보면 내가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멤버십 이모티콘으로 저 돼지도 추가를 했다.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제가
임수 정도 할 때쯤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기 차원에서 드립을 쳐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임수들이 자기가 사전에 원인이 될 만한 구실을 만들어 놨다면 그걸 통해서 이번 달부터 막혔던 문제들이 슬슬 풀려가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운은 안 좋고 뒤로 갈 때 풀린다. 정인으로 간여지동이 와서 겁재랑 상관을 바라보게 됐죠. 이는 신유라는 잘 짜여진 물기를 만들어져서 이 신유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내가 무언가 직접 갖추고 수행하지 않아도 뭔가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게끔 다 만들어져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림이 되었다. 다만 금생수라는 것은 순리에 맞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인으로 오는 권한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임이 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흐트러졌고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겪은 임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치를 먹었기 때문에. 운이 아무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도 넘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고 급하게 하면 탈이 나겠죠. 이 금생수라는 건 항상 이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금은 속도 조절을 대단히 잘해요. 내가 가진 글자가 유리하다는 뜻은 내 주변 사람은 힘들고 고생하는 자가 많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월운에서 내 주변 사람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글자인 거는 사실 그 글자인 사람들은 유리하다라는 뜻도 되기는 해요. 경쟁 상황에 있었다라고 치면 내가 유리한 거고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내 에너지와 자원,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겠지. 직장인으로 해석을 하면 부족한 역량을 가진 팀과 그렇지 않은 나. 근데 그게 합쳐져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 왜? 그 부족한 것들이 나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나의 입김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는 시기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만 운의 시작점은 불리하고 지나갈수록 풀립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임수이신 분들이 침체기가 좀 많았고 딜레이가 된 것들도 있기는 했는데 아마 지난달 혹은 이번 달 정도가 너무 아무리 느려도 이번 달 정도부터는 전환점이 됩니다. 분명히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수가 가진 분들 중에서 내가 조금 아직도 침체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이 운에도 누워있을 거면은 뭐 앞으로 일어날 운이 없어.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고 내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책임감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운에서는 자기가 그 의지력을 충분히 보여야 된다. 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개수. 월지가 자수거나 축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개수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채우고 넘어가는 시기라고 했어요. 가령 건강 문제였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나 교정을 받아야 하는 때라는 거죠. 상반기부터 꾸역꾸역 틀어막으면서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곤란한 운이 됩니다. 이번 달은 신유로 편인 간여지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수가 개묘년에 금생수가 온다는 것은 개수가 천간으로 드러났다. 모든 사람에게 개수의 존재가 노출된다는 의미죠. 좋은 의미로 작용한다면 내 업적이나 브랜드가 알려지는 것, 내가 했었던 것들이 드러남는 겁니다. 내가 잘해왔다면 실력적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겠죠. 내가 뛰어난 거니까. 근데 늘 제가 개수를 말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항상 말씀드리죠. 개수라는 거는 지하 깊숙한 곳에 머물러서 보이지 않게 존재해야 되는 글자. 병화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가려진 곳이 없어야 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은 정확한 형체가 뭔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없는 게 개수가 가장 최고의 컨디션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에 개수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개수일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쟤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개수 특유의 그 개슴츠레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음침하다고 막 해 가지고 욕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개수가 갖고 있는 장점 활용이 안 되시는 사주이신 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지난달부터 개수는 경신금, 이번 달 신유금으로 금생수를 가득 받은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수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부각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개수이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더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개묘년 운세에서도 제가 개수로 인해서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보호를 못 받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아마존 밀림 같은 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어떤 해충과 어떤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여지가 다분하죠. 애초에 아마존을 가지 않고 편안한 내 방에서 에어컨 틀고 누워 있었다면 나는 전혀 위협을 당할 일이 없죠. 하지만 어딘가에 나가게 되면 드러나게 되겠죠. 개수가 딱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개묘년을 돌아보면 실제로 올해처럼 이렇게 국민 개개인이 직접적인 테러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개묘년 운세를 말하면서 개인이 보호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나도 그냥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얘기를 했을 뿐, 이게 테러 같은 형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막 이 난리가 날 거다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이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파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었던 그런 개묘년이었습니다. 제가 개묘년 운세 같은 경우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라이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바라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올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 가을을 주도하는 테마가 뭐냐라는 것은 이 보호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약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마동석인데 뭐 보호받을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약간 병약하고 콜록거리고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있어야 누군가 쟤 혹시 아픈 거 아닌가 하면서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고 약간 약이라도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경신월은 이렇게 자기의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유월부터는 뭐냐?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약점까지도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을 버리고 바라보면 내 환경에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 나쁠 게 전혀 없죠. 그것을 보완하려고, 내가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그 환경을 보완하고 보호하는 입장이 되면 커다란 울타리를 수호하는 관리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역량에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육하고 케어하고 뭔가 그런 필요한 친구들한테 내 손길이 다 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자체가 개수한테는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이런 운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을 돌보거나 바라볼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보통 운에서 어떤 걸 채우라고 이런 활동을 하라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같이 주거든요. 개수에게 신금편인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아까 뭐 다른 글자들처럼 뭐 약해서 보호해야 된다, 새싹이라서 보호해야 된다든지 아니라 진짜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이 가득 쌓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폭탄들을 잘 구슬려서 같이 불편을 좀 나누고 짐을 좀 나눠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 개수의 문제입니다. 근데 내 위주로 사는 게 유리하냐?
환경 위주로 사는 게 유리하냐는 참 항상 똑같은 답을 말하죠. 사람은 때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낫다. 신유월 같은 경우는 나의 생존이 중심이 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짐도 좀 들어주고 밀어주고 에너지를 쓰고 끌어줘야 된다. 제가 갑진년 운세에서 되도록이면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같은 것들을 하라고 막 강조를 했는데 모든 사주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주에서 을목, 병화, 개수 같은 글자들은 결국 주변을 끌어주고 함께 생존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무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내 역할도 해야 하고 주변도 돌봐야 되니까 이게 힘들 거고 모순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지 않으면 단순히 못 끌고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입지를 세우는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잡음들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클레임이라든지 막 주변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오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시끄러운 일들, 사회생활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뭐 구설수가 오른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개수가 개묘년 상반기까지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잠재력까지 끌어주는 것으로서 다음을 도모해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개수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정서를 케어하는 장점을 발휘하면서 감정 교류도 하고 말랑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신유월을 알차게 보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신유월 일간 및 천간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달부터 삐걱거리던 문제들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힘이 들고 지칠 수가 있는데 운이 변화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이 일종의 교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갑진년을 희망차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웅크려 있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아직은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고 활동할 수 있고 주어진 미션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갑진년 운세가 차근차근 올라오게 될 텐데 내년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적극성이다. 노빠꾸 정신이다. 어떤 방식으로 운명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